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리더, 샤이닝 스타 스텔라 윤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2시에 동부 시간으로 축구파 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스텔라 윤이 트렌드를 보는 직급의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매주 수요일 동부 시간, 미국 시간 2시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직급,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직급의 경쟁력, 그리고 트렌드를 과연 직급은 잘 읽고 있는가, 잘 리드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급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4.0 시대잖아요. 4차 산업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AI, 그리고 뭐 3D 프린팅, 그리고 5G, 뭐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것들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너무 패러dig이 많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맞붙이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또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도 이제 변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업산맥의 4.0과 더불어 네트워크 마케팅의 4.0, 진정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우리가 원하는 플랜 B의 포트폴리오를 짜감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춘 회사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오늘은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4.0인데요. 이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변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4.0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플랜 B로 가신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와 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플랫폼 제공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당연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무디스나 던앤브래드스트리트 이렇게 뭐 개인의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평가를 매기죠. 그래서 그 기업의 신용평가를 예를 들어 5A1, 5A2, through A1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신용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갖고 있는 신용을 평가합니다. 저희 G급, 머들 컴퍼니인 제너럴 바이오, 기술신용평가 A, 그리고 회사의 그런 재정적인 것도 굉장히 튼튼한 A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패스네요. 그럼 두 번째 회사 경영진의 마인드가 시대에 맞고 트렌드를 주도해야 한다. 당연하죠. 특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10년뿐만 아니라 이제 5 years, 3 years, 1 year, 6 months, 3 months 이렇게 시기가 굉장히 빨리 변화되고 있고요. 특히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후 회사는 트렌드를 읽고 있는가?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가? 트렌드와 잘 발맞춰 나가고 있는가? 회사 경영진의 마인드는 어떠한가? 회사는 올바른 디렉션을 갖고 잘 나가고 있는가? 회사의 CEO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가? 이거에 봤을 때 가장 반대적인 예는 저희 캡틴 서정원 대표님이 Real Leaders 랭크 100위 안에 드셨잖아요. 물론 회사가 성장해 가는 속도나 성장해 가는 어떤 방향이나 그렇지만 또한 이 회사가 성장과 더불어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리더의 배경을 드셨다는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세 번째, 건산, 온라인 교육 시스템, 백오피스 등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는가. 당연하죠. 저희 이번에 통합 시스템, 통합 그 웹사이트가 이제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고 더 빠르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백오피스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는 G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백오피스 시스템 또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배우고 싶은 제품,
내가 알고 싶은 시스템, 그리고 또 사업 설명 등 여러분들이 들으심으로써 내가 직접 만나고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회사, 사업자 모두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당연하죠. 예전에 기업은 making money,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사업가들은,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마켓이 아닌 아웃사이드 마켓에서는 스펜딩 머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위에서 우리 직구 안에서는 회사는 좋은 제품을 유통시켜주고 우리는 그 유통함으로써 얹혀주고 우리가 그래서 유통함으로써 회사와 우리가 어우러져서 프로핏을 창출하죠. 그런데 플러스가 있어요. 그 플러스는 뭐냐면 회사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치 창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고 돈을 우리가 프로핏을 창출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플러스 이상 어떤 소셜 밸류 또한 선한 영향력의 가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소자본으로 진입 가능하고 수당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이 있고요. 그 전에 제품의 양과 질이 모두 겸비된 멀티 플랫폼입니다. 저희 제품을 써보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너무너무 제품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Best of Best Product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화해라는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는 이런 제품들이 얼마나 안정되고 친환경 제품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과 더불어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가 플러스 뭐가 만들어진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이 6가지를 만족하고 있는 회사, 직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년 이후로 어떠한 젊은 층과 노년층, MZ 세대와 실버 세대의 그 다리가 끊겨져 있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디지털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Three word, 세 개의 단어가 대두됐죠. 첫 번째가 뭐예요? Untact. 두 번째가 safety. 세 번째는 디지털. 이제는 비대면 시대고, 그 다음에 나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아날로그는 피어리드, 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갭이었던 게 뭐냐면, MZ 세대는 20대, 30대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알고 태어났고요. 모든 것들이 클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 안이 뭐냐면 바로 사이버. 웹사이트, 인터넷 아니죠. 근데 우리 오빠 세대가 있네요. 50년대, 60년대 베이비 부모 시대예요. 이 시대의 분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계셨어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 집집마다 이 브라운 박스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근데 이 팬데믹 때 이 베이비 부머 시대 특히 65살, 60살 넘으신 분들은 이제 쇼핑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직접 가서 만져보지 않고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이 디지털을 시작하셨고 아날로그를 점을 찍게 됐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는 MZ 세대와 그리고 실버 제너레이션이 과연 공존하는 어떠한 그러한 세상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트렌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트렌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곳이 있을까? 있을까요? 모든 20대부터 60대, 70대, 80대의 모든 분들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바로 G급이죠.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제가 참 저는 그 트래디셔널 마케팅부터 지금의 어떠한 그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까지 그 시대를 다 넘나들었어요. 저는 트래디셔널 마케팅은 매니팩처한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엄청난 단계를 거치죠. 중간, 미들맨이 하는 역할. 소매, 도매,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20불에 만들어진 제품을 100불이라는 돈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그 80% 해당하는 마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썼어요. 당연하게.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코나 그다음에 샘스 클럽, 월마트 이렇게 벌크로 사기 시작하면서 좀 더 싸게 구입하는 시대가 있었죠. 1인 1차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카탈로그 쇼핑, 그다음에 뭐 TV 쇼핑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요. 회사와 내가 직거래하면서 그 미드맨이 가져갔던 포지션을 가져가는 네트워크 마케팅까지 어마어마한 마케팅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는 ING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물건을 싸고 싸게 사고 좋은 물건을 샀다. 아, 그 가격에 뭐 매치하는 가격 제품을 샀다. 좀 만족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어, 면에서 나중에는 회사와 어떤 공장과 소비자들이 만나면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내는 시대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샀을 때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소비자들의 특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나한테 spending money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내 소비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소비자들,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비가 과연 어떻게 사회에 환원될 수 있을까? 내 소비가 과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 비콥 마크 갖고 있는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내가 신발 한 켤레를 샀을 때 그 신발의 한 켤레의 그 프로핏을 통해서 신발을 갖고 있지 신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네이션을 해주는 회사.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그냥 내가 맛있게 냠냠하고 막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는 거기서 생긴 프로핏을 갖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소외된 계층에게 다시 도네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영향력이 이 소비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이제는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소셜. 그리고 가치 소비, 착한 소비, 또한 신념 소비예요. 신념 소비 뭐냐면 내가 이 구입한 제품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의 패밀리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건강하게 하고 또한 이 소비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전달될 것이다 하는 신념 소비.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미닝아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미닝을 부과하고 그것이 미닝이 전파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미닝아웃을 표현하는 소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회사,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남다른 회사입니다. 남다른 회사가요. 남다른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남다른 제품을 쓰는 직구퍼들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트렌드, 세이프티의 트렌드,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미닝아웃이 첨가된 바이소셜, 가치 소비, 착한 소비를 통해서 영향력을 전달하는 이런 트렌드를 읽고 있죠. 그러면 아까 착한 소비는 무엇이냐? 가장 대두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티예요. 안전한가? 친환경적인가? 나에게 안전한가? 그리고 우리 지인, 패밀리에게 안전한가? 또 지구에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가장 소비자들은 지금 1번으로 꼽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도 굉장히 대두됐지만 지금은 더, 더 많은 의미를 부과하죠. 왜? 안전해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나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제품들. 에코 프렌들리, 그린 프로덕트, 오르게닉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Why not?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한국 자료긴 한데요.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직접 경험해본 착한 소비 활동을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대형마켓을 갔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재래시장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동네 소규모에서 이제 소매점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과 식품을 구매한다. 그게 2019년에는 26%였다면 지금은 32.1%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여기에도 아까 제가 말한 바이소셜의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 아, 좋은 거 만드는 거지. 좋은 어떤 이념을 갖고 있지. 근데 그것들이 마케팅이 될까? 그것들이 잘 우리에게 전달돼서 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띄어진, 스마트한 컨슈머들이 사회적 기업이 제작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그런 또 식품들이 있다면 그 식품들을 구매하는
그 포션, 웨이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또한 G급의 어떠한 비전이 보이지 않으세요? 트렌드로 읽혀지는 비전의 가치와 비전이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소비,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소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트래디셔널 마케팅에서는 회사나 공장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돈을 벌었죠. 그리고 중간에 미들맨이 가져간 스텝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20%, 30%, 10%, 5%의 돈을 주고 20불에 만들어진 제품이 100불이라는 돈을 풀어서 저에게 왔어요. 아무도 그 80%에 해당하는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고요. 정말 이쁜 모델이나 너무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 그 광고를 하면 너무 좋아서 썼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예전이에요. 네. 그러다가 점점 소비자들은 현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요.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버는 어떤 개념에서 지금은 또 다른 어떠한 임무 아니면 responsibility 이런 책임감이 따르는 회사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뭐 오뚜기, 가뚜기에서 이렇게 좋은 회사들 영향력을 전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런 어떠한 회사의 CEO의 마인드, 회사의 방향성,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쁜 색깔들이 사람들에게 소비를 더 할 수 있게끔 리딩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는 또한 어떤 기업의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spending money,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spending money에서 우리가 making money까지 내 수입이 내가 버는 내가 물건을 쓴 spending money가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좋은 제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베너핏이 있지? 또 나는 이걸 통해서 making money까지 한다는 거예요. 현명한 프로스모의 개념에서 스마트 컨슈머로 그다음에 매스 컨슈머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회사와 소비자 우리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사업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떠한 프로핏을 창출함과 동시에 그런 사회적 가치, 밸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고 그러한 회사의 책임과 또한 우리 사업자들의 책임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셜 임팩이죠. 저희가 소셜 이노베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셜 임팩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됐고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니까 어느 회사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독과점이라는 걸 배웠어요. 뭐 치약은 어디 치약, 뭐 어디는 뭐 이렇게 해갖고 했던 시기에서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떠한 회사들의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컨슈머들의 그 파워가 굉장히 많이 성장되고 있죠. 지금도 ING 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상품 구매 시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받는 연령별 성별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볼게요, 한번. 자, 10대 이제 주황은 여자고 블루는 남자입니다. 10대 79, 71%, 그다음에 20대가 85%, 79%, 30대가 86%, 81%, 40대는 좀 비슷해요. 근데 50대, 60대가 돼가면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내가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reputation,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잘못된 CEO의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제품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저 회사의 제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불매운동이 일어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왜 영향을 주냐. 그냥 이제는 좋은 제품이야. 싸고 좋아. 저 제품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난 저 제품을 써야 돼. 그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회사의 어떠한 영향력, CEO의 마인드, CEO의 라이프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쓰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제품이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이러한 reputation 그냥 어떤 제품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그런 또 평판을 듣고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브랜드의 평판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특별하게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을 전달할 때 제일 많이 쉽게 전달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유황비누예요. 그 유황비누 하나지만 그 비누 안에 담겨진 의미와 meaning out 그리고 그 가치는 사실 우리가 매길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달할 때 저는 꼭 얘기하거든요. 다른 비누다. 차별화된 비누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빈도를 써보시면서 제품의 퀄리티에도 놀랐지만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떠한 그 제품 하나하나에 담겨진 회사의 그런 생각과 노력을 보면서 '아 정말 다른 제품이구나.'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Gcoop으로서 Gcoop이라는 어떤 제품을 전달할 때 우리 회사의 어떤 모토 그리고 우리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 브랜드의 어떤 차별성 물론 제품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제품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를 부여해서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10 대, 20대 아이들이 물건을 살 때 보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콤 인증이에요. 이 비콤은 뭐냐면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출자한 비영리 기관 B랩에서 인증하는 하는 거예요. 자, 점수를 매기죠. 어떻게 매기냐면 governance, 기업의 구조, workers, 근로 여건, 커뮤니티, 어떤 지역 사회 활동, environment, 환경 활동, customers, 유통 구조 이렇게 해갖고 5가지의 캐러고리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이 비콥이라는 마크를 갖고 있으면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물건을 구입해요. 그걸 구입해요. 왜? 이 회사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네. 이 회사는 단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네. 이 회사는 이런 제품을 만듦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영향력을 전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품을 쓰거든요. 아마 언젠가는 전 세계의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 KS 굉장히 옛날 얘기죠. KS 인증을 받은 것을 샀듯이 언젠가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콥이라는 서티파이드를 받은 제품을 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저희 제너럴 바이오는 이런 서티피케이션을 받았고요. 제품에 비콥이 찍혀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MZ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영 제너레이션한테 전달할 때 비콥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제품을 쓰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 음, 트렌드를 보는 지쿱의 영향력,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저는 또 비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제너럴 바이오, Gcoup, G페스타, 그리고 Gcoop을 트러스트 이렇게 저희 회사 이렇게 각각의 모토가 있어요. 달라요. 뭐냐면 제너럴 바이오는 사회적 약자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제너럴 바이오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취급이라는 플랫폼이 얹혀줘요. 우리는 그것을 디스트리뷰션 하는 어떤 사업자로서의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리더가 내가 먼저 되고 그런 리더와 함께 그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직구포로서 우리가 창업도 하고 문화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GPS인데요. 제가 저번 1월에 2월에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설날이었으니까 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뭐 랩이나 뭐 찜이나 이런 거 보내드렸는데 꽃감도 보내드렸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제품들. 근데 그 제품들이 그냥 사회적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 그리고 유통시키는 그런 너무 훌륭한 제품들이 GPS 플랫폼에 얹혀져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제품의 퀄리티도 너무 좋지만요. 그 베스트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그 마인드도 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제품을 먹어보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하면서 아 정말 이 회사는 참 특이하다.
특이하지만 또한 트렌드를 읽고 있고 모든 것들을 참 잘 맞춰서 나가고 있는 회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착한 기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직구퍼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처럼 우리 CEO 대표님도 선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기업가들을 육성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제너럴 바이오, Gcoup, G회사, Gcooper Trust 이렇게 멋지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우리가 제가 놀라운 거가 저는 TV를 보지 않는데요. 음,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원래 TV를 보지 않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의 어떤 이제 그 굉장히 큰 방송사들이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적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갔냐면요. 광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유튜브. 그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광고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어릴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멋있는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을 우리가 뭐 해서 돈을 지불하고 광고할 것이냐라는 시기에서 지금은 내가 스스로 광고하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버로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쓴 경험, 내가 해본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알림으로써 그것이 광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광고비가 나가지 않아요. 단지 내가 시간을 내서 인스타그램에, 시간을 내서 유튜브로, 시간을 내서 페이스북으로 전달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컨슈머 리포트예요. 컨슈머 리포트. 그게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서 내가 뭔가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서 사야 되지 했을 때 커스터머 리뷰, 컨슈머 리뷰 리포트를 읽으면서 이 제품이 이런 거구나. 이제 광고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들어가 찾아보면서 리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 피드백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물건을 쓰고 인스타그램이나 나의 SNS에 올림으로써 또 다른 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의 광고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오히려 예전보다 우리는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고 그것이 옛날에는 비공개였다면 지금 오픈 소스처럼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리뷰, 댓글, 뭐 컨슈머 리포트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다.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알아보고 사보고 경험해보고 피드백까지 알려주는 그런 전천후 서비스 시스템을 해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군가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SNS. SNS를 통해서 나의 경험 소비를 나눈다면 이것 또한 나의 언어들 또한 마케팅 상으로서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경험 소비가 가능한가? 당연하죠. 지금은 경험 소비가 되지 않으면 우선 나의 감동을 전할 수 없고 피드백을 나눌 수 없고 그 감동이 전해졌을 때 누군가가 제품을 구매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safety, 이 안정성은 이제 2020년 획을 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 그린 프로덕트, 뭐 EWG 뭐 이렇게 다 이런 인증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선호했던 어떤 그 포지션, 그 퍼센테이지에서요. 지금은 더 많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것들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라는 것이 어떤 획을 그어준 것도 있고요. 또한 이런 팬데믹의 시대적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안전해지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물건을 사고 끝나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착한 소비, 미닝아웃 해서 소셜 밸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이고 안정성인 제품들. 신제품일까요? 그 다음에 제품력이요. 정말 써봤더니 이 펑션이 말도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윙클 없애주는 버블톡톡. 정말 보톡스 마르
맞지 않아도 피부가 탱탱해지는 이런 너무 훌륭한 제품군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런 소비를 또한 감동을 전하는 거 가능하죠. 그런 시대죠. 근데 그중에 가장 대두된 게 뭐냐면요. 바로 면역력. 저희가 작년에 팬데믹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CK 밸런스 파워,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파워, 그다음에 바이타민 C. 전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면역력이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고요. 이 면역력을 부스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질병, 질환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이 바이타민 서플리멘트는 한국에서는 어떤 뷰티 쪽에 이제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매출에 있어서 뷰티 쪽에 굉장히 큰 포션이 있고 그다음에 서플리멘트라면 미국 시장은 서플리멘트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뷰티 쪽은 한 3, 4위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이뮤 시스템을 부스팅하고 싶고 나를 지키고 싶게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찾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품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면역력을 향상하고 질병, 질환을 예방하는 제너럴 밸런스라는 저희의 너무너무 대단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트렌드로 이 직급이 정말 대세인가를 알아봤는데 또한 이 면역력으로 봐서도 우리 너무 훌륭한 제품 제너럴 밸런스를 통해서 면역력도 향상하고 질병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제품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면역이라는 단어가 그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제 그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유산균. 저는 유산균을 벌써 한 15년째 먹고 있는데 음. 유산균은 그냥 우리가 화장실 가는 걸 참 좋게 도와주는구나가 아니고 장의 환경이 좋아져야 아이들 공부도 잘 되고요. 장의 환경이 좋아져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장이 좋아야 아토피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개선되고요. 장의 환경이 좋아야 다이어트도 되고요. 장의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먹고 있는 서플리멘트도 잘 흡수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찾고 있고요. 이제는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까지 찾아보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가 이제 종합 비타민, 바이타민 C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력을 강화하는 제품들이 저희 제너럴 밸런스 안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죠. 유산균 제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파워, 김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있고요. 바이타민 C도 저는 바이타민 C 매니아거든요. 음,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바이타민 C를 찾아 먹고 있고요. 근데 저희 바이타민 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죠. 네. 이렇게 이런 트렌드를 리드하는 그런 어떤 컨셉에 잘 맞춰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제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G&A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제 방송을 혹시 지금 듣고 있거나 나중에 들으실 분들도 특히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G&A 테스트 정말 강추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전자 테스트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한 십몇 년 전에. 그때는 이제 가짓수가 없어서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유전자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제가 갖지 못한 어떤 유전자가 워킹할 수 있도록 서플리멘트를 먹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GNA 테스트를 통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 제네릭 테스트가 발전을 했구나.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읽은 책이 있어요. 진짜 감동으로 읽었던 책 중에 건강관리혁명이라는 폴 젠 필처 박사가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으로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밀리어네어가 나올 거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앞으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빌리어네어가 나올 것이다. 빌리어네어. 근데 그 빌리어네어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내 몸에 맞는 커스터마이즈드 서플리멘트, 맞춤형 비타민을 상용화시키는 사람들이 앞으로 밀리어네어가 아닌 밀리어네어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고 건강관리 혁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 유전자 테스트를 하고 한 20가지 하고 그래 난 건강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 가자마자 이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GNA 테스트를 했는데 500여 가지 이제 나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어떤 암, 그다음에 어떠한 부인병, 잠은 잘 자고 있는가, 그리고 골격은 어떠한가, 신경은 어떠한가, 머리는 탈모가 쫙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정말 머리만 되면 3초 안에 자는데 수면은 너무 양호한 거야. 근데 제가 좀 나이 들면서 이제 관절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벌써 이제 나와 있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관리를 못했을 때는 이런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 거는 그냥 이렇게 침을 해갖고 모아서 이렇게 시약에 넣어갖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유전자를 이렇게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바이타민을 레커멘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세인 거죠. 내가 유전자를 검사해서 난 이게 약하네, 이게 약하네라고 끝내면 끝인데 그 유전자를 검사해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스텔라는 요거 이런 거는 꼭 드셔야 됩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지금 다 먹고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유전자의 어떠한 또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G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건강관리 혁명을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미국에도 이 GNA 테스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도 굉장히 유전자 테스트를 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로 생각해요. 자, 소비자 만들기. 찐 소비자가 뭔가요? 저도 찐이 뭔가 뭘 쪘다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진짜 찐은 최고라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잖아요. K-뷰티, K-팝, K-컬처, K-메디컬 그리고 K-푸드까지 지금은 정말 KKKK 한국이 리드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BTS예요. 정말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이 BTS의 팬들이 ARMY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제 주위에도 너무 많아요. 뭐 앨범을 샀네, 뭐라더라? 무슨 뭘 샀는데 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떠한 뭐 BTS나 또 어떠한 뭐 회사나 또 어떠한 사람이나 이렇게 어떤 팬이 만들어지고 또한 찐 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로열티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소비자들을 만들 수 있을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트렌드를 읽고 있고요. 그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고요. 그 트렌드에 정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 전하는 우리 직구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 제품, 그리고 이 직구퍼들,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 정말 멋진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 사람들, 그 다음에 또한 문화, 직구의 문화를 우리가 정말 새로운 직구퍼들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G급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의 사업 설명과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 저는 트렌드로 한번 G급을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G, Global, Cooperative, Coop, G급입니다. G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너무 설레죠.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비전, 또 만들어내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협업해서 이 멋진 직급을 알릴 수 있을까? 이 멋진, 이렇게 너무너무 훌륭한 제품을 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2시 미팅, 매주 수요일마다 2시 미팅을 시작했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의 숙제예요. 이제 시즌2가 열렸습니다. 직후은 everything is ready. 정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리더들, 사업자들, 직구퍼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직구퍼들은 전문성과 흥미와
매력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품 마케팅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제품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특히 제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품위도 있어야 돼요. 직구퍼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품이 있어야 돼요. 또한 계속 만들고 싶은 매력도 있어야 돼요. 직구퍼들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과 품위와 매력을 갖추고 이제는 언택이라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 지금의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픽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직구퍼예요. 우리는 소셜 이노베이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참 기계치고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제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렇게 SNS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선한 사업, 이 소셜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나, 그리고 나의 팀원들, 그리고 우리 직구퍼들이 돼서 정말 전 미국에 이 선한 영향력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네 팀, 내 팀이 아니고요. 직급의 어떤 파일을 늘리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의 끝을 저 스텔라부터 모아서 다 한 분 한 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그 파워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지금은 아직은 파이오니어의 정신을 갖고 일해야 돼요. 어, 가지 않은 길, 익숙하지 않은 길, 그리고 좀 복잡한 길, 어두운 길일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갈 때는 외롭고 힘들잖아요. 같이 가면 그 길이 분명히 축복의 길이 될 거라고 믿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삶의 질을 바뀔 수 있고,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뤄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직구퍼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이렇게 페이스 라이브 스트림을 했는데 좀 놀라워요. 세상이 저를 바꿔놨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여러분 만날 거예요. 그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제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준비해 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알아가서 또 함께 해내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직급 그리고 직급의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